이야기의 주요 인물은 항상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일만 하는 학생 데키입니다. 수업 중에 친구 루미가 그가 연필 지우개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미는 잊어버리고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미는 데키가 지우개로 도미노를 만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도미노를 집중해서 바라보던 루미는 선생님에게 주의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혼났고 그녀는 우연히 데키를 놀라게 하여 도미노 위에 지우개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을 막은 후 그는 루미에게 방금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고 계속해서 도미노를 쌓았습니다. 루미는 도미노의 마지막 정점이 폭죽이라는 것을 보며 매우 걱정했지만 그를 막기 전에 데키가 첫 번째 지우개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지우개들이 넘어지며 폭죽의 발사 버튼에 닿았습니다. 폭죽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치는 머릿속에서 폭발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미는 다시 선생님에게 혼나서 그녀는 선생님에게 데키를 고발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책상 위에 지우개를 빠르게 치운 후 그는 교실에 체스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주미는 그가 직접 계산한 체스판을 그리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투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왕의 말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역자는 왕의 모자를 바꿔 쓰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황사는 반역자에게 배신당한 왕의 말입니다. 왕의 충신 몇몇 장군들이 반역자에게 맞서 병사들을 소집했지만 그들은 그의 함정에 빠르게 걸려들었습니다. 반역자는 군대의 지휘권을 잡은 후 다른 나라와 전투를 벌였지만 그의 군대는 적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급하게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옛왕은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그는 전쟁터로 나와 군을 이끌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루미 왕은 반역자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하며 그 반역자를 창문 밖으로 쏘아보냈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는 돌아와서 왕위를 다시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해하는 행동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루미가 기망의 장난감이 학교에 없다는 것에 매우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그 차가 자신의 책상 위에 오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문 청소인처럼 반짝이는 세제를 한 보따리 꺼냈습니다. 먼저 그 차는 오래된 책상의 더러운 자국을 제거하고 이어서 그는 책상을 닦아 반짝이게 만들어서 거울처럼 비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책상을 깨끗하게 닦고 나서 할 일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는 루미의 책상도 닦아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책상이 시키의 책상처럼 거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꼭 거절했다. 그래서 슬퍼하던 마루미는 너에게 자신의 판을 하나 주었고 그는 그녀의 판을 닦아서 거울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판은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생겨서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수업에 바둑 세트를 가져왔고 바둑 규칙을 몰랐던 나루우미는 오늘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바둑을 두는 방식이 어쩌다 보니 곰과 토끼의 모습이 나왔다. 저우미는 곰이 토끼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프로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두는지 궁금해졌다. 루미는 강의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노트에 토끼와 곰을 그렸다. 중간에 두 동물이 합쳐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둑을 두고 난 후 루미는 선생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났다. 그녀는 그와 함께 고발했지만 그의 판을 언제 깨끗이 정리했는지 모르겠고 루미는 자신의 노트에 있는 그림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녀가 수업을 적지 않고 낙서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오늘 그녀는 작은 칼을 가지고 수업에 와서 자신의 책상에 무언가를 새기기로 했다. 루미는 그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후 그는 자신의 도장을 원통형으로 만들었고 그 도장을 다른 지우개 안에 넣었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그의 도장은 일반 지우개와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친구는 그걸 진짜 지우개로 착각하고 도구를 빌렸다. 그 안에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지우개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자신의 도장이 친구에 의해 망가져서 매우 괴로워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미는 선생님의 강의를 메모하지 않았다. 그의 학교는 지진 발생 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구미는 선생님의 지침에 관심을 두지 않고 로봇놀이에만 몰두했다. 그는 심지어 하나의 로봇 가족을 만들었다. 환경 경고음이 울리자 교실의 모든 학생들은 책상 아래로 숨었고
제키는 이 훈련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로봇들은 매우 진지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그 다음 모든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가야 했고 로봇 가족도 경고 음성에 따라 진지하게 행동했다. 운동장에서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친구와 즐겁게 대화했다. 그녀는 우연히 로봇 가족을 날려버린 후 이 로봇 가족을 돌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루미는 로봇 가족에게 책을 읽게 했고 시키는 그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이거 너무 많아. 루비는 반 친구들이 서로 손편지를 던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제키의 책상을 보니 흥미는 그의 책상 위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후 루미아에게 호시노가 보낸 편지를 던져준 후 호시노는 그녀에게 현재 반 전체의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더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제키가 수업 중에 계속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는 규정 크기보다 너무 커서 반송되었다. 보내기 전에 제키는 그녀에게 편지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루미가 마무리하기도 전에 제키는 우편소를 닫아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았다. 저우미는 늦게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우편함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편지를 그 안에 넣었다. 그러나 학교가 끝나고 제키는 우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는 계속해서 쇼기 기물을 두고 물을 주며 놀았다. 루미는 그가 모든 체스판을 상대하며 한 기물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심지어 그는 공주라는 이름의 기물을 추가로 두어 졸과 함께 서 있었다. 루비는 이것이 평범한 병사와 공주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병사는 공주와 함께 도망치기 위해 왕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는 왕의 군대에 의해 빠르게 포위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는 그 곁에 다가와 그들이 영원히 부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사랑 덕분에 그는 군대의 포위를 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공주를 인질로 잡아 병사가 항복하게 만들었다. 옆에 앉아있던 루미는 이 슬픈 이야기의 결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지만 갑자기 자신의 발밑에서 기물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기물이 병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공주가 슬픈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결심했다. 이봐, 루미아는 4명이 저쪽으로 날아가 그들을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제키가 더 경계심을 가지고 드래곤을 감싸고 모든 기물을 방어선을 이루도록 배치한 후 잠시 뒤에 돌아왔다. 하지만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며 그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고 아버지는 마침내 성공하여 아들을 구출했다. 다음 날 그는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먹을 것이고 옆에 앉은 루미는 매우 기쁘고 다채롭게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도 오랜 경력을 가진 연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제키의 직조는 양쪽 끝이 있는 난초의 종류였고 그 직조는 전문 수공예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 루미는 제키가 인형처럼 보이는 것 하나를 짜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보다가 그녀는 그가 선인장을 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선인장을 보면서 요미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제키에게 그 선인장을 돌봐줄 수 있는지 허락을 요청했다. 그런데 차가 빠르게 모든 주의를 빼앗아 그녀가 선생님과 눈을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루미는 차가 골프공처럼 작은 공이라고 생각했고 구멍은 바로 테이블 위에 작은 구멍들이야. 심지어 그녀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것처럼 공을 조준하기 위해 막대를 사용했어. 그녀의 친구 토는 뒤쪽에서 루미가 차를 아주 열심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루미가 차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때 루미의 영역으로 공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공이 차례차례 구멍에 빠졌을 때 호미는 자료를 차로 옮기면서 우연히 그 공을 밖으로 튕겨냈어. 두 사람이 방금 떨어진 공을 찾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토는 두 사람이 그 아래서 몰래 뒹굴고 있다고 오해했어. 그 사건 이후 루미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 오늘 수업에서 차는 매우 귀여운 흰곰 인형을 꺼내서 모비의 소녀 같은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어. 흰곰 인형은 뭔가를 보려고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실 흰곰이 보고 있는 것은 갈색곰이었어. 갈색곰은 앞에 앉아있는 친구의 등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어. 긴장했어. 갈색곰이 걱정돼서. 친구가 몸을 틀어서 갈색곰이 창밖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시키가 끈을 잡고 있어서 갈색곰을 다시 위로 끌어올렸어. 그리고 다시 갈색곰을 앞에 앉아있는 친구의 옷에 붙이려 했지만 그 친구가 시키를 향해 총알 같은 눈빛으로 돌아봤어. 공부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부하게 하라고 루미는 매우 놀랐어. 왜냐하면
그녀가 차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는 운전면허 시험지를 하고 있었고 바로 그 후 차는 자신의 책상 위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만들었어. 장난감 자동차를 사용해서 실제 시험을 하고 있었고 그는 아주 천천히 운전했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언덕을 오르려 할 때 차가 뒤로 밀려버렸어. 그래서 그는 첫 실기 시험이 매우 힘들었어. 그러나 하루 훈련한 끝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연습한 후 그는 다시 한번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실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어. 심지어 자신만의 면허증을 만들기도 했지만 너무 기뻐서 면허증을 떨어뜨려서 첫 실기 시험이었지만 하루 종일 연습해서 손가락이 다치고 나서 다시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실기 시험을 통과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만의 면허증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기뻐서 면허증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 선생님은 그가 자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류미에게 면허증을 뇌물로 주고 그녀가 자신에게 과제를 가르쳐주길 바랬지만 결국 류미가 운전시험을 보라고 하자 할 수 없이 응시해야 했다. 무기를 장착하고 강력한 갑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쉽게 제압당했다. 그녀는 대놓고 수업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오늘 저희 반은 수영 중 익사 대처법 수업이 있을 것입니다. 사치는 이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로봇 친구들은 매우 진지하게 실습을 했다. 라미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로봇들을 두고 수영장에 뛰어내린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위해 미니 수영장을 준비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로봇을 집어던져서 수영장에 직행했다. 로봇이 비에오토의 머리카락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로봇을 보았지만 그녀는 우연히 그 로봇을 먼저 보고 말았다. 그 후 그녀는 로봇들을 위해 수박을 썰어주는 게임을 준비했지만 라미는 로봇을 가져간 친구가 누구인지 몰라서 여전히 수영장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라미는 자키의 도시락을 보며 매우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그가 문어처럼 생긴 소시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도시락 속 소시지를 매우 잔인하게 먹었다. 도시락에는 아직 다른 문어 모양의 소시지가 잔뜩 있었고 그들은 형제들을 구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문어들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먹어버렸다. 좀비는 이 순간 마치 어떤 애니메이션의 타이탄 모지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그는 무기와 갑옷을 갖춘 문어를 만났다. 매우 강력했지만 그는 기분 좋게 그것을 처치해버렸다. 배가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주민은 살아남은 4마리의 문어가 있어 매우 기뻤다. 그러나 그는 그 문어들을 친구들과 나누기로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디저트를 사과나무에 넣은 토끼로 내놓았다. 미술 수업에서 시키는 종이로 만든 스모대회 장난감을 꺼냈지만 오늘 라미는 아파서 학교에 결석했다. 대신 친구가 게임을 지켜보게 되었고 배가 부르니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주우미는 4마리의 살아남은 문어를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어들을 친구에게 공유하기 위해 기록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는 디저트로 사과 속에 넣은 토끼를 내놓았다. 미술을 좋아하는 시키는 종이로 만든 스모 장난감을 만들었고 오늘 루미는 아파서 학교를 결석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그 친구는 보라색 바지를 입은 스모와 로봇 스모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가 게임을 지켜볼 거야. 그건 바로 그녀의 친구 코가와가 한 일이야. 보라색 스모 선수가 로봇 스모와 싸우는 거야. 그리고 한참 동안 치열하게 싸운 후에 보라색 스모 선수가 패배했어. 하지만 모든 상처를 치료한 후에 보라색 스모와 그 녀석의 상처가 이때 무기도 탱크 같은 다리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스모 로봇은 쉽게 31개의 바지를 입었다. 사진을 찍고 앉아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무엇이든지 미치게 만들어서 아이를 끌어내는 상황에 난처해하며 그녀는 좀비의 의자에 앉았다. 그 옆에서 시키는 루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열이 나고 현재 혼을 불러와 공부하라고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는 수업 중에 자신의 모든 장난감을 빠르게 치우기로 했다. 프로젝터로 계속 기록하면 자신의 쇼기 세트를 꺼내어 놀고 이번에는 일본의 쇼기로 서양의 체스와 대결할 거다. 그러나 선생님이 모든 불을 끄자 방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는 쇼기의 배치가 체스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검은색 체스의 배치가 어둠 속에 숨어서 쇼기를 이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미는 이전처럼 쇼기 조각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방이 너무 어두워서 체스 조각들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왜 이전에 패배한 쇼기 조각들이 다시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루미가 땅에서 조각들을 끌어올린 것이고 그들은 다시 게임판에 나타났다. 때때로 귀신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게임판을 빨리 치우고 싶었다. 루미는 마침내 성공하여 일이 끝나고 나서도 기뻐했다. 그러나 그녀의 치마가 시키의 의자에 눌려버렸다. 다음날 갑자기 눈을 가리고 수업 중에 루미는 자신이 얼굴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추기로 한 얼굴을 만들면 루미는 수업 중에 크게 웃었다. 어떻게든 그는 완벽하게 얼굴을 맞출 수 있었고 심지어 그 남자의 헤어스타일도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갱스터 같은 머리를 선택했지만 더 정중한 스타일을, 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머리를 고르다. 조폭 스타일보다 더 괜찮은 머리 스타일과 그 남자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었으며 루미는 그 아이를 보고 매우 놀랐다. 그 아이가 지금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가족이 서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그 아이가 아버지처럼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미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가족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연히 자키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사키는 수업의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 카드 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중하기 위해 주목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많은 마술을 보여줘서 루미가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루미는 그 안에 에이스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그녀는 바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키의 카드를 찢어버려서 그가 울 정도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카드가 방금 전에 그의 친구 바지에 붙어 있었는지, 그리고 로멜로의 카드가 6 다이아몬드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났고 루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린지 모르겠어요. 자키는 안경을 쓰고 수업을 듣고 있으며 외모에 매우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책상 위에 많은 안경을 꺼내놓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지만 어떤 것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검은 테는 매우 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 빨간색 안경은 영화 속 슈퍼히어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지만 루미는 시키가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안경을 선택했을 때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시키가 검은 안경을 선택하자 루미는 마침내 수고했습니다. 그 안경을 썼을 때 시키는 정말 지적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타루미는 시키를 위해 안경을 선택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안경을, 진짜 타루미가 선택한 안경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차에 맞는 안경을 고른 것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는 다시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시 책을 꺼내서 그 위에 페이스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그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기를 마친 후에는 그린 후에는 녹음기를 꺼내서 클립북에 목소리를 넣어줬어. 그리고 그 아이의 작업 방식은 전문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다를 게 없어. 지금은 쉬는 시간에 루미가 몰래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고 그 아이의 목소리도 들려왔어. 그리고 그녀는 그 노래가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엔딩곡이라는 걸 알고 놀랐어. 하지만 그 곡이 토미의 장난감 비행기 광고 영상의 노래라는 걸 발견했어. 장난감은 여선생님이 그녀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지. 그리고 렘미는 그 원인이 수업 중에 개인 작업을 계속해서 집중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오늘 학교는 모든 학생을 점검하기로 결정했고 루비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 아이를 고발하려고 했어. 하지만 로봇 가족을 보고 그녀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숨기기로 했어. 한참 고민한 끝에 그 아이는 상자 하나를 이용해 모든 장난감을 창밖에 걸어두기로 했어. 하지만 로봇 가족은 어디에 숨을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었어. 방법을 생각해낸 후에 두 어머니와 아들이 도시락 상자에 숨어들게 하고 로봇은 그의 의자 뒤로 기어가게 했어. 선생님은 자키 가방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를 피했어.
하지만 그는 루미의 가방에서 CD 하나를 발견했어. 루미는 그걸 같은 반 친구에게서 빌렸지만 로봇 가족을 걱정하느라 그것을 잊어버렸어. 항상 고마워,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모든 영상을 끝까지 봐줘서. 하지만 그는 루미의 가방에서 CD 한 장을 발견했다. 루미는 그것을 반 친구에게서 받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로봇 가족을 걱정하느라 그것을 잊어버렸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른 채널의 비디오를 여기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은 그 CD를 영구적으로 압수했다.